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광명교회 관할사제로 일하고 있는 민숙희 마가렛 사제입니다. 서울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998년에 처음으로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때서까지는 사목신학연구원이어서 성공회 안에서만 인정하는 신대원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대학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뭐냐면 주교 추천서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97년도에 제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 당시 총장이었던 이재정 신부님이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합격시켰지만 교구에서 서울교구에서 서품을 당신이 줄 거냐, 교구 주교가 줄 건데 그렇게 우리랑 협의도 없이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내년에 시험을 더 봐라. 그동안에 내가 작업을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당할 수는 없다며 윤세나 김기리 후배들과 같이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 붙었죠, 당연히. 시험이 없었거든요. 붙었고 이제 이재정 신문 총장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셋이서 입학을 하니까 이제 남자 학생들이 막 뭐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여자가 막 셋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나중에 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는 애인이 있고 하나는 결혼을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민숙이래. 그 말이 그러니까 내 애인으로 삼기에는 다 글러먹은 애들이네. 그런 느낌으로 딱 왔죠. 그래서 처음부터 싸우기는 좀 그렇고 안 그래도 이제 쌈딱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잘 지내보고자 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양보했다가는 내 맘까지 내주어야 될 막 이런 상황이고 그랬습니다. 신대원 생활 자체가 투쟁의 시간이었어요. 여태까지 다 남자였는데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불편하대요. 자기네들 여태까지 기숙사에서 빤스만 입고 다녔는데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다녀야 된다. 우린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성무 일과를 해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빤스를 벗고 다녀도 상관이 없다. 편히 지내라. 그거 눈에 차지도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넘겼죠. 이런데 이제 점점은 지나가다가는 이제 말도 조심하게 되고 남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마음 놓고 했던 음담패설도 이제 계속 제지를 당하니까 웃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우리 마누라는 치약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지 않고 가운데부터 짜서 자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런 말 한마디도 이제 조심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학생이 3명이 들어갔습니다. 입학을 했습니다. 정말 똥 싸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이 기숙사 생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빤스만 입고 다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남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없던 시험을 갑자기 만들어요. 서울교구에서. 성직 후보자 고시입니다. 입학을 했으면 성직 후보자예요. 근데 성직 후보자 고시를 갑자기 만들어요. 그리고 응시 대상은 남성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쳤죠. 네. 그래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우리가 3월에 입학을 했는데 5월에 시험이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엄청 열심히 하고 막 투덜투덜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 학년 서울교구에 우리 학년 남자 동기생들이 시험을 들어가서 시험을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여성 동지들이 시험 못 보는데 우리만 볼 수 없다.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학년들은 시험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같이 시험 거부만 했어도 조금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도 봤는데 떨어졌으니까
예, 너무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그렇게 시험을 거부했던 우리 동기들이 있어서 학교를 다닐 맛이 좀 났다고 할까? 그래서 그날 시험을 거부하고 나온, 그러니까 시험장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제 한강 그 공원으로 가서 한강 공원에 있는 매점에서 미니 족발과 소주를 사가지고 해가 뉘어지는 한강가에서 맛있게 한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면 이제 우리는 다 발령을 받죠. 일단 성직 서품은 둘째고 전도사 발령을 다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신대원 입학할 때 서울교구에 있던 고참이 이제 벌써 은퇴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놀리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성공회에서 앞으로 100년 안에는 여성 성직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신부님은 참 믿음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성직을 하십니까? 10년 안에 됩니다. 실제로는 제가 98년도에 입학을 했지만 2001년도에 서품을 받게 되잖아요. 저도 조금 모자란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한 거는 3년 안에 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도사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자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 동갑내기 남자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졸업 논문을 너무 많이 베껴가지고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빼놓고 전도사 신청을 다 받았는데 그 7명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졸업을 못하게 되니까 제가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 물어봤겠죠. 하나가 모자랐는데 받을 거야? 아, 이거 부담스러워. 다 받을 거야? 아유,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한 분이 여자면 어때? 라고 받은 분이 이제 지금 오키나와에서 목회하고 있는 고영돈 사제이십니다. 대한성공회에서는 은퇴하시고 일본 성공회에 촉탁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마저도 안 받겠다고 했으면 어쩌면 차라리 나 전도사 없이 갈래. 그냥 그랬을 수도 있죠. 저는 아마 어디인가 붕 떠 있었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은인이고 감사한 분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갔고 동두천 나눔의 집, 동두천 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어른이 2명이고 어린이가 3명인 교회. 그리고 이제 나눔의 집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나눔의 집 사역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나눔의 집으로 바꾸고 또 나눔의 집 사제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었죠. 아, 작은 데니까 뭐 누가 뭐 안 돼 뭐 이런 말도 이제 안 하더니 거기에 있다가 조금 사이즈가 좀 있는 성북 나눔의 집으로 가게 되니까 성북 나눔의 집 그 신대장하고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들의 의견을 듣자고 원장사제가 말을 합니다. 뭐 왜 왔겠어요? 우리는 조금 익숙한 사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이제 그 보좌로 있던 남성 사제가 원장 사제로 오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주교인 이경호 사제였는데 그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디 발령을 내는데 자기들이 뭔데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가지마! 거기 가지마! 이러시는데 이게 괜히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딜 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그냥 가겠다. 그리고 갔죠. 그리고 물론 평정했죠.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이제 이게 첫 낯섦에 대한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다 품어 안고 어쨌든 내가 원장 사제니까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심호하고 있는 광명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광명교회는 조금 중간급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제가 사제 서품을 받은 교회입니다. 보좌 사제로 있다, 그러니까 부제로 가서 사제 서품을 받고 보좌 사제로 있던 교회예요. 각 교회마다 이제 신자들은 초대위원회를 꾸려요. 우리는 이런 사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구에는 파송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이렇게 이제 위원회가 꾸려지는데, 그 뭐냐면 이제 사제들에게 다 이런 걸 쓰게 해요. 당신의 장점은 뭐야? 뭘 잘할 수 있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또는 뭐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쓰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제 여기 초대위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는 이 교회는 어떤 사제를 원합니까? 이 교회에 더 어떤 선교적인 역량이 주어지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교회에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사이즈가 더 큰 교회였고 하나는 이 광명교회인데, 파송위원회에서 이 사이즈가 큰 교회는 뭐 막 태극기 부대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제 성향상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며 여기를 이제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설마하니 여성 사제가 올 줄 몰랐던 거죠. 관할 사제로.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여성 사제를 배출했다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관할 사제라고 온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남성 두 분은, 그 초대위원회가 9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애초부터 여성 사제를 반대했던 분이고, 한 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여성 사제는 관할 사제는 안 된다 하면서 두 분이 너무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총사제라고 하는데 개신교로 말하면 아마 시찰회장 정도 되시는 분이 와서 중재를 합니다. 근데도 안 돼요.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투표를 했어요. 9명이 투표를 하는데 찬성 넷, 반대 넷, 기권 하나. 그러니까 주교님이 반대가 더 많은 것도 아니니 그냥 민숙교 광명교회. 나 정말 싫다고 막 이러고 했는데 결국은 맞죠. 그러면서 이제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 원로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에겐 너무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거쳤던 어떤 사제는 어우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좀 피곤하신 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너무너무 재미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뉴스엔조이나 어디나 가면은 민숙희 인터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아까 유명희 사장님이나 민명우 사장님 같이 성직이 계속 10몇 년씩 20년씩 막혀 있었을 때 대기하고 있던 박미연 사제까지가 1세대라고 하면, 이제 흐름을 타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서품을 받게 된 스타트를 끄는 저희 같은 사람은 1.5세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품이 제도화 된 다음에 들어온 사제들은 제가 2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세대에 대해서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언니들이 싸워서 다 판 깔아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근데 지난번에 그 뉴스엔조이에서 하는 어떤 토론회에 갔더니 3040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제도화만 되어 있지 풀리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저는 지금 서울교구에서 관할사제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교구만 본다면 반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남성 사회이거든요. 남성들의 사회이죠.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으로 제가 2번째지만 여성이 1명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뭐 입 벌릴 시간도 없어요. 남성들이 해왔던 그 사고로 다 이제 일사천리로 막 진행을 해버리죠. 그럼 거기 잠깐만 이라고 딱 걸면 자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진행,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리고 어저께도 우리 교무구 말하자면 이제 시찰 같은 거기에 성직자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 논란의 여지. 그러다가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란 좀 만들어야지. 논란이 없이 그럼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똑같은 건 먹을 거냐. 이 시대가 이미 새로운 교회를 원하고 있는데 논란을 피하다가 우리는 무덤 파고 들어가게 생겼다. 그리고 성질을 확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제안한 것이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용감하게 계속 성질을 내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성 성직자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 견제하는, 그리고 밀어버리는 이런 조직 안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그만둔 우리 윤세나 사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남성 사회에서 이건 마땅치 않다라고 치부되어서 면직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의원 면직을 한 사람도 있고, 또는 너무 이제 여기 있으면 손발 맞춰서 너무 잘할 것 같은 친구들도 해외로 가버립니다. 해외에 가면 일본, 미국 성공회로 가면 인정받고 거기서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막 누르거나 배제하거나 또는 밀어내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이거는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여기에서처럼 한국에서처럼 그 능력을 무시해버리지는 않으니까 그를 위해서는 참 잘 됐으나 남아있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좀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기리와 윤세나가 없어서 나 지금 계속 몸빵 뛰고 있다. 1.5세대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계속 제가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몸빵은 때려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할 일들을 하고 이제 2세대에게 넘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서울교구에도 다른 교구 여성사제는 다 관할사제예요. 다 관할사제인데 서울교구에는 이제 능력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뭐 어떤 행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자꾸 보좌사제로 데려가서 쓰는 거예요. 예, 관할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단호하게 나는 관할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3040에게는 따로 또 다른 이제 문제, 또 다른 현실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짬밥도 있고 관할사제도 했고,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중점적으로는 앞으로는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 성공회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공회 이야기만 했는데, 여러분 그 뉴스엔조이에서 나온 여성한수 투쟁사라는 책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성공의 이야기도 또 거기 들어가고 다른 교단의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여성 사역자들이 참 힘들게 이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더 희망차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